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포스트에드 코리아 제임스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번 단원에 대한 개론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. 어떻게 좀 감이 잡히셨나요? 이게 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에 대해 그 공부를 하실 때 왜 해야 되는지부터 알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좀 그 지난 시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단원에서 뭘 배워야 하는지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저하고 표본 추출 개념부터 하나씩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. 지난 시간에 총론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약간 강론 형식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번 시간도 뭐 특별히 어렵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그냥 제 얘기 잘 들어보시고요. 한번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강의 끝나고 그 기출문제 이제 풀어보시면서 또 같이 풀어보실 거예요. 저 여기 기출문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같이 풀어보시면서 아, 이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구나. 뭐 그렇게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표본 추출을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럼 이 표본 추출의 이제 정의부터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요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모집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집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 모집단은 결국 조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전체 그 데이터 집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면은 그 전체 집합인데 이제 조사자는 조사자별로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다 다를 거고 그런 주제에 따라서 그 전체 모집단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는 그 집단이 엄청 다를 거예요. 뭐 가령은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모집단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. 뭐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또 모집단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. 제가 지금 지역으로 쪼갰는데 꼭 지역으로 쪼개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. 뭐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,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들 또는 전체 뭐 중학생들, 전체 중학생들, 그럼 이제 또 학교로 쪼개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각각 관심 있어 하는 전체 집단이 뭐냐 이거에 대한 그 정의를 바로 모집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모집단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조사하는 게, 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? 결코 쉽지가 않겠죠. 모집단을 전수조사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, 우리가. 근데 모집단을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요. 일단 시간도 엄청 많이 들고요. 그리고 비용도 어마무시하게 들 거예요. 이게 그냥 단순히 무슨 역 앞에서 앙케이트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뭐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들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하면 이 고등학생들의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이겠어요. 이 서울에만 구가 몇 개인데요. 뭐 거의 한 30개 가까이 될 텐데 이 구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조사하면은 과연 그게 가능할까?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협조를 해줄까? 그리고 학생들은 또 정확하게 대답을 할까? 이런 그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모집단을 진짜 다 조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뭐 맞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일단 시간하고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근데 이게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 우리나라에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그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. 그거 좀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그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보면 기업 경영 분석이라고 해서 그 자료실에 가면 아마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그 이 기업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. 그 기업들 뭐 되게 소규모 기업도 거기 다 있거든요. 그 기업들이 한 1년 동안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놨는데 그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재무제표를 전부 모아요. 이 재무제표를 전부 모아가지고 전체 평균 그리고 각 산업군별 뭐 매출이 얼마고 그리고 뭐 비용이 얼마고 이런 거 전부 조사해 놓은 게 있거든요. 이 자료 보면은 진짜 그 노가다의 끝판왕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밀하게 그 조사를 다 해놨어요. 그래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잖아요. 이거 하려면. 그래서 보통 뭐 그 올해 거는 내년도 한 10월 정도에 이 데이터가 나올 정도예요. 그 정도로 거의 뭐 한 10개월 있다가 전년도 게 나오는 거잖아요. 그 정도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. 제가 이걸 저는 이제 뭐 전공은 이제 수학하고 통계를 했고 지금 뭐 금융 쪽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요즘 왜 많이 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
학생이시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사회에서 뭔가 직장을 가지시고 또 사회생활을 하실 거잖아요. 근데 하시다 보면은 이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또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때가 많아요. 저는 물론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많이 보는데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저도 참 새삼 놀라게 되는 그 상황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. 여러분들이 그 사회생활 할 때도 뭐가 이 기업에서 기업 경영을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구나.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에 이걸 어떻게 대입해서 좀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. 라는 그런 것들을 익히는데 되게 좋은 자료거든요. 그래서 시간 좀 여유 있고 또 머리 좀 식히실 때 한번 가서 보세요. 이거 뭐 한국은행 뭐 자료 봤는데 뭐 따로 돈 내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요. 그냥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이거 책으로도 뭐 나와 있다고 하는데 뭐 책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PDF 파일 이런 걸로 다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전 이거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영업이익률이에요. 뭐 영업이익률이란 건 뭐 그냥 그 정의가 있는데 뭐 그냥 다 빼고 결국에는 세일즈에서 코스트 뺀 거잖아요. 이게 이제 뭐 프로핏이라고 하면은 그 영업이익률이 높은 산업군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. 근데 이 최근에 우리나라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률이 지금 몇 프로인 것 같으세요? 여러분 대충 그냥 짐작에. 예전에는 뭐 8%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. 근데 물론 지금 이제 뭐 대기업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있어서 약간 좀 편중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얘들까지 다 넣어보면 대충 한 10에서 12%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꽤 좀 높아진 거죠. 근데 생각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 뭐 공장에서 물건을 하나 만들면 실제 남는 돈이 한 10에서 12%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예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 데이터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택시 기사분들이 그 택시 안에 있는 그 미터기 있죠. 택시 기사분들이 꾹 누르는 거. 이 미터기 이거 가지고 전수조사 많이 해요.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택시 그 운행 정보 같은 거, 그 요금 정보 이런 것들을 그 조사할 때 이 미터기 다 떼가지고 조사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재작년인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 택시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이 개선에 관련된 법령이 한번 제정이 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통과 됐는지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 이제 조사할 때 이 미터기 떼가지고 그 한 달 동안 평균 기사분들이 몇 킬로를 운행을 하시고 평균적으로 얼마를 버시고 이런 것들을 다 그 조사해가지고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런 거 할 때는 이런 전수조사를 해요. 또 이런 거는 또 미터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콜렉션하는 이 장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전수조사가 가능해요. 요즘 뭐 저 빅데이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뭐 몇 년 된 것 같은데 사실 빅데이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용어에 가까워요. 빅데이터는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50년 전에도 있었어요. 근데 이제 IT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그 공간들이 좀 많아졌고 그리고 요즘 뭐 클라우드라고 해서 일반인들도 어떤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서 뭐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이 기업들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서 물론 이제 개인 자료는 아니고요. 근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분석을 많이 하고 그걸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뭐 얘기하는데 빅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 막 얘기를 하죠.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이런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지만 그 모집단에 가장 근접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의 정확성 쪽에서 보면은 조금 더 맞을 수 있겠죠.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좀 약간 마케팅 용어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이걸 분석한다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거니와 또 데이터가 꼬여 있으면은 분석하는 게 또 쉽지도 않아요. 그래서 뭐 논란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. 왜 빅데이터 말씀드리냐면 아까 제가 미터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어떤 그 업체에서 뭐 조사한 거를 제가 봤더니 되게 재밌는 그 조사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그 국가기관일 거예요. 그러니까 가능할 텐데 이 미터기 정보를 가지고서 이 강남역 가장 택시들이 몰려 있는 뭐 사당 이런데 이 택시가 얼만큼 여기에 진입해서 그 손님들 태우고 어디까지 가는지
그리고 언제 여기에 가장 택시가 없는지, 언제 제일 많은지 이런 거를 조사해가지고 그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데이터 분석을 진짜 좀 사회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되게 유용한 데이터 분석을 했구나 이렇게도 많이 느끼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좀 뭐 예로 제가 여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그 이런 통계 분석이 비단 지금은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조사 분석사를 공부를 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공부를 하시고 나서도 좀 적용을 많이 해보세요. 적용을 할 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네, 그럼 우리 다시 이제 그 진도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모집단을 전수조사하는 거는 시간하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이 모집단을 전체 전수조사하는 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표본을 가지고서 그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 과정을 바로 표본 추출 또는 표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. 근데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이 표본을 추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바이어스가 없어야 돼요. 표본을 추출할 때 뭔가 편차가 생겨버리면은 그 편차가 있는 오염된 약간 그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는 통계 분석을 해버리는 꼴밖에 안 돼요. 그럼 나중에 헛수고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편차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표본을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고 결과를 일반화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집단의 모수라는 거는 이 모집단 전체 집단을 알면 그 전체 집단에서 나오는 전체 집단이 알고 있으니까 전체 집단을 그 평균하고 분산은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잖아요. 그게 어떤 변수는 아닌 거잖아요. 그냥 상수인데 그걸 바로 모수라고 해요. 이건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이 되는 거겠죠. 전체 집단의 그 데이터 통계량이니까. 그럼 이제 평균하고 분산들은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한다고요. 모집단의 이 데이터를 대충 이 평균을 우리는 지금 평균을 가지고서 연구를 진행을 하지만 이 평균이 이 모집단의 모수에 들어맞을 확률이 대충 한 95% 정도, 뭐 99% 정도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하고 3단원에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거고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추정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 검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뭐 확률로 95%, 99% 신뢰도 안에서 그 의미가 있다. 이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.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예가 있겠지만 뭐 대한민국 평균 여성들로 하면 좀 오해 유지 소지가 있으니까 뭐 남성들의 평균 몸무게가 뭐 몇 킬로일까? 그럼 뭐 65에서 67 정도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모수니까 그냥 딱 65라고 해보겠습니다. 그럼 65면 그러면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서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이 표본을 가지고서 진짜 몸무게를 쟀더니 73이에요. 73이면 가령 이 73이라는 숫자는 이 65라는 숫자로부터 지금 엄청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 65라는 숫자가 과연 맞는 건가? 틀린 건가? 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하고 3단원에서 좀 공부를 같이 해보시죠.